알제리에 살고 있는 메르소는 어느 날 양로원에 계신 어머니의 임종 소식을 들었다.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요양원에 계셨던 어머니의 임종 소식을 듣고 메르소는 이틀 휴가를 얻어 양로원으로 떠난다. 여름이어서 나름 무더웠고 요양원에 도착한 메르소는 요양원 원장을 만나 얘기를 나눈다. 메르소가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신 지 몇 년이 되었고 최근에는 면회를 자주 가지 않았다. 원장과의 면담이 끝나자 문지기의 안내를 받아 메르소는 영안실로 갔다. 어머니는 관 속에 뉘어 있었고 문지기는 메르소에게 어머니의 모습을 보겠냐고 물었다. 하지만 메르소는 괜찮다고 했다. 그리고 메르소는 문지기가 건넨 커피를 마셨고 담배를 피웠다. 메르소는 문지기에게 담배를 권했고 문지기는 같이 피웠다. 영안실에는 어머니와 친했던 입원자들이 내려와 밤을 지새웠다. 그들 중 어머니와 많이 친했던 여자는 눈물을 흘렸다. 사람들은 말없이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묘지로 이동하기 전에 장의사는 어머니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냐고 메르소에게 물었다. 하지만 메르소는 괜찮다고 했다. 묘지까지는 몇 킬로 정도 되었는데 가는 길은 몹시 더웠다. 연구차는 관을 싣고 천천히 출발했고 사람들은 걸어서 따라갔다. 요양원 원장과 어머니의 간호사였던 여자 그리고 메르소가 따라 걸어갔다. 어머니와 친했던 노인 토마는 기력이 딸려 사람들의 행렬에서 뒤처졌다. 원칙상 요양원 입원자들은 장례식에 따라가는 게 금지되어 있었는데 장례식 후에는 재원자들의 마음이 심적으로 많이 동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마는 그 요양원에서 어머니와 각별히 친했고 사람들에게 약혼자라고 놀림을 받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 노인이 장례식에 따라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메르소는 직장으로 복귀한다.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마리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지금은 퇴사를 했고 우연히 메르소는 마리를 해변가에서 만났다. 메르소는 마리와 같이 해수욕을 했고 친해졌다. 멀리 같이 헤엄쳐갔고 바다 위에 떠있는 부표 위로 올라갔다. 메르소는 마리의 배 위에 머리를 얹고 휴식을 취했고 그 후 다시 헤엄쳐 해변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몸을 씻고 나서 영화를 보러 갔다. 그리고 식사를 같이 했고 그 후에 메르소의 아파트로 돌아와 사랑을 나눴다. 메르소는 다시 출근하였고 열심히 일을 했다. 그의 일은 책상 위에 수북히 쌓인 선화증권들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사장은 메르소에게 평소에는 탐탁치 않아 했지만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메르소의 기분을 살폈다. 사장은 메르소에게 프랑스 파리에 사무실을 하나 낼 예정인데 거기에 파견 근무를 갈 생각이 없냐고 제안한다. 하지만 메르소는 지금의 삶에 익숙했고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다. 마리를 만나 그 얘기를 했더니 마리는 찬성했다. 파리의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다. 마리와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리는 메르소에게 자신을 사랑하냐고 물었다. 메르소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마리는 또 그에게 자신과 결혼하겠냐고 물었고 메르소는 당신이 원한다면 그래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메르소의 아파트 이웃에는 살라마노 영감이 살고 있었다. 그는 홀로 강아지를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 항상 강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게는 10살 정도 되었는데 새끼 때부터 데려와 키웠다. 그는 항상 같은 곳을 개와 함께 산책했고 개는 항상 낑낑거리며 주인을 앞서거나 뒤서거나 했다. 노인은 개에게 항상 소리를 질렀고 욕을 해댔다. 개는 털이 빠지고 몸에는 피부병이 걸려 딱지가 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살라마노 영감도 마찬가지였다. 주름진 그의 피부에는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 메르소의 아파트 이웃에는 레몽이라는 남자도 있었다. 그는 오며 가며 메르소와 마주치곤 했는데 어느 날 메르소를 그의 집으로 초대한다. 레몽은 메르소에게 포도주와 소세지를 권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항상 액수가 작다고 투덜댔다고 했다. 그래서 말다툼 끝에 여자를 몇 대 때렸는데 그 여자의 오빠가 자신에게 찾아와 시비를 걸었고 그와 싸웠으며 그를 때려 눕혔다고 했다. 그리고 레몽은 그 여자에게 이별 편지를 써서 복수해주고 싶어 했는데 그는 글재주가 없었기 때문에 메르소에게 편지를 대신 써달라고 했고 그 여자에게 저주를 퍼붓는 내용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메르소는 포도주를 마신 뒤 술김에 편지를 대신 써주었고 그 내용은 레몽이 읽어보고 흡족해했다. 레몽은 그 편지를 붙였다고 했고
며칠 뒤 레몽은 그 여자와 함께 그의 아파트에서 크게 싸웠다. 레몽은 여자를 두들겨 팼고 여자는 경찰을 불렀다. 순경이 찾아왔을 때 레몽은 다소 껄렁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순경은 레몽에게 태도가 불량하다며 얼굴을 때렸고 곧 레몽은 고분고분해졌다. 순경은 여자를 내보냈고 레몽에게 다음날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한다. 레몽은 경찰서에 갔다 왔고 메르소는 증인으로 경찰서에 소환을 당했다. 거기서 메르소는 그 여자가 레몽을 성가시게 했다고 증언해 주었다. 이로써 레몽은 메르소에게 너를 친구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후 레몽은 메르소에게 그 여자의 오빠와 몇몇의 아랍 남자들에게 요즘 미행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어느 날 살라마노 노인이 찾아와서 그의 개가 사라졌다고 했다. 메르소는 노인에게 유기견 보호소에서는 개들을 며칠간 맡아두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시킨다고 얘기해줬다. 아니면 경찰서에 가보라는 말도 한다. 살라마노 노인은 다음날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봤지만 자신에게는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메르소는 살라마노 노인을 안타까워했고 그를 위로해 주었다. 레몽은 메르소에게 자신의 친구가 근처 바닷가 마을에 집을 갖고 있는데 주말에 자신과 함께 그 집에 가서 놀자고 제안한다. 메르소는 여자친구 마리를 만나야 해서 안 되겠다고 했는데 레몽은 자신의 친구의 아내가 적적해하니 마리를 같이 데려가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메르소는 일요일 날 마리와 함께 레몽을 따라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그런데 몇 명의 아랍 남자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그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아서 안심했다. 버스를 타고 레몽의 친구 마송의 집으로 왔다. 마송과 그의 아내, 그리고 레몽과 메르소, 마리는 함께 식사와 술을 마시며 친해진다. 그리고 설거지를 해야 하니 여자들은 남아야 하니 남자들은 비켜달라고 했고 남자 셋은 집을 나와 해변을 걷는다. 날은 덥고 태양은 내리쬐었다. 더운 태양에 눈이 부셨다. 그런데 저 앞에서 아랍 남자 둘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레몽은 그놈들이라고 말했고 한 놈은 자신이 맡을 테니 다른 한 놈은 마송이 맡으라고 했다. 그리고 다른 놈들이 더 나타나면 메르소가 맡으라고 했다. 아랍 남자 둘이 가까워졌고 레몽은 둘 중 한 명을 때려 눕혔다. 하지만 곧 그는 칼을 꺼내들었고 레몽의 팔을 찔렀고 또 레몽의 입을 칼로 그었다. 그리고는 도망쳤다. 피를 흘리는 레몽을 부축하며 마송의 집으로 돌아왔고 다행히 그 마을에는 주말마다 의사가 지내고 있는 집이 있어서 레몽은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었다. 팔에 붕대를 감고 입에 난 상처를 치료한 레몽은 한참 생각하는 듯 하다가 혼자 해변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래서 메르소는 레몽을 따라갔다. 레몽은 아까 아랍 남자들이 있던 곳까지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레몽은 주머니에 권총을 넣고 있었다. 메르소는 자칫하면 총을 쏠 수도 있으니 총은 자신이 갖고 있다가 아랍 남자가 다시 칼을 휘두르면 그때 자신이 그를 쏘겠다고 했다. 레몽은 메르소에게 권총을 건네주었고 메르소는 총을 주머니에 넣는다. 아랍 남자들이 있던 곳까지 가자 그들은 아직도 거기에 있었다. 그들은 레몽을 향해 조롱했지만 레몽은 부상으로 싸울 수 없었고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레몽이 마송의 집으로 돌아갈 때 메르소는 다시 아랍 남자들이 있던 곳으로 다가갔고 아랍 남자는 모래밭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메르소를 보자 다시 칼을 꺼내어 들었다. 하지만 휘두르지는 않았다. 메르소는 태양이 너무 눈부셨고 칼에 반사된 태양빛도 너무 눈부셨다. 그리고 땀은 눈가로 흘러들어가 눈앞이 흐려졌다. 그리고 아랍 남자를 총으로 한 발 쏜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다시 네 발의 총알을 아랍 남자에게 쏜다. 메르소는 재판에 앞서 형무소에 구금이 되었다. 형무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지낸 지도 거의 1년이 다 되어갔다. 마리는 한 번만 면회를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마리가 메르소의 법적인 아내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마리는 메르소를 면회와서 감옥을 출소하면 같이 결혼하자고 했고 메르소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배심원들과 재판장, 검사와 신문기자들이 입실했다. 검사는 메르소의 살인이 우발적인 것이 아닌 계획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메르소가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보인 태도와 장례식이 끝난 후 태연이 여자친구를 만나 데이트를 했던 것을 들어 그를 비난했다. 그리고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은 살인도 계획적으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메르소에게 권총으로 아랍 남자를 한 발 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왜 내 발을 더 쏘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메르소는 충분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 후 증인들이 차례대로 소환됐고 메르소에 대해 증언했다. 어머니의 요양원 원장과 문지기, 어머니와 친했던 노인 토마, 그리고 살라마노 노인과 레몽, 마송, 마리 그리고 메르소가 자주 갔던 식당 주인 셀레스트까지 증언대에 올랐다. 원장과 문지기는 메르소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전혀 슬퍼하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문지기는 어머니의 관 앞에서 담배를 피웠으며 커피도 마셨다고 했다. 그 모습은 어머니의 죽음을 마주한 사람답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인 토마는 자신이 기력이 너무 딸려 묘지까지 따라가는데 너무 힘들었으며 그래서 메르소가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는지 아닌지 눈물을 흘리는지 아닌지 볼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살라마노 노인은 자신이 잃어버린 개에 대해서 메르소가 조언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그는 메르소가 좋은 사람이자 이웃이라고 증언했다. 레몽은 메르소는 자신의 친구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사는 레몽의 직업에 대해 물었고 레몽은 창고관리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검사는 레몽의 직업이 매춘굴의 포주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며 그와 친구인 메르소 또한 범죄와 가까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식당 주인인 셀레스트는 메르소를 좋게 증언했다. 검사는 셀레스트에게 메르소가 음식값을 잘 지불했는지를 물었고 셀레스트는 그것은 메르소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대답했다. 메르소의 변호사는 메르소는 지금껏 성실한 직장인이었으며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신 것은 메르소의 수입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메르소의 변호사는 지금 메르소가 어머니의 장례 문제로 기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살인을 한 것으로 해서 기소된 것입니까? 라고 외쳤다. 그러자 방청객들은 웃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은 메르소에게 왜 그 아랍 남자를 총으로 쏘았는가를 물었고 메르소는 태양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내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재판은 끝났고 메르소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기요틴에 의해 목이 잘려지는 형벌이었다. 메르소는 상고를 요청했으나 기각되었다. 메르소에게 사제가 찾아왔지만 메르소는 면회를 거절했다. 하지만 사제는 몇 번을 찾아왔고 메르소와 면담을 할 수 있었다. 사제는 메르소에게 하느님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했지만 메르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